자, 오늘은 체육교과의 수업 연구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거창해 보이는데요. 제가 이제 세부적으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연구라는 말을 논문을 쓰는 사람들은 이 연구가 논문으로 이해를 하고 과학적 검증을 이해를 하는데 현장에 있는 교사들한테 연구라는 말이 그렇게 다가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내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연구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돼요. 추상적으로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게임을 하는데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는 것도 연구예요. 그리고 축구를 하는데 축구화를 잠뽕을 신을까 긴뽕을 신을까 이런 것도 다 연구고요. 체육과 관련되고 수업과 관련된 모든 걸 생각을 하고 거기 조금 개선해 나가고 노하우를 쌓는 모든 활동을 연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 수업 연구를 하는 교사와 하지 않는 교사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이건 학생들도 알고 다른 교사들도 알고 동교과 교사뿐만 아니고 다른 교과 교사들도 알아요. 아, 저 사람은 연구를 열심히 하는구나. 수업을 보면 알 수 있고 아이들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또 오늘 연구를 좀 더 쉽게 생각하고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사전적 정의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어렵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생각하여 따져보는 일,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연구 앞에 수업 연구라고 딱 이름을 넣으면 교육학 용어사전을 찾아보니까 검색하면 나온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 가지 내용 단어는 있지만 현장 실천적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춰주시면 조금 더 연구가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반적인 의미의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하고 그리고 이제 뭐 교생 칠습에서 공개 수업했던 것도 마찬가지로 보면 수업을 계획을 먼저 하고 예를 들면 공개 수업을 하면 지도안을 짜서 연구부에 제출하고 수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결제를 받고 누군가가 제 수업을 하고 이 수업을 누군가가 뭐 보러 올 수도 있고 스스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수업에 대해 평가를 하고 다시 반영을 해서 수업을 개선한다. 이런 게 일반적인 머릿속에 있는 형식인데요. 자, 이 형식보다 중요한 학생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초등학생들 보고 공개 수업한다고 하면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를 누군가에게 보내주는데 엄청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요. 근데 이제 반대로 중학교, 고등학교쯤 가면 아이들이 이거는 선생님을 보러 오는 것이지 우리들을 보러 오는 게 아니다라는 걸 깨닫고 조금 더 내려가긴 해요. 이거는 인터넷에 나온 한 학생이 올렸던 영상이 재밌어서 봤는데요. 공개 수업 때가 되면 교사가 이렇게 달라진다고 해요. 공개 수업 때랑 그냥 수업 때 선생님 차이. 시간 안 가져왔을 때. 공개 수업. 안 가져왔을 때 힘들어보세요. 못 먹었어요. 그럼 알아서 프린트 내려주세요. 그냥 수업 때. 안 가는 게 그래서 그래서 안 되고 벌점 없애 빠지니까 공개 수업. 새우살 손들어보세요. 그냥 수업 때. 발표 안 하면 실무가 1주 잠정할 거야. 이 학생도 교사들이 공개 수업 그리고 연구 수업을 하면 달라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만큼 교사들 입장에서 이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일반 교과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내 이 교실 안에 이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하고 있을 때 누가 들어와서 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지나가다 이렇게 멈춰서서 보고 이런 거에 엄청난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체육과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체육과 수업을 하다 보면 특히 아파트 한복판에 있는 이런 데는 아파트가 이렇게 미음자로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데는 개나 소나 막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고 누군가 이렇게 내려다보고 저 학교로 막 전화 와요. 막 미세먼지 나오는데 뭐 하냐, 우리 애가 그늘에서 쉬고 있다, 막 이런 것도 막 오고 굉장한 체육 선생님들은 항상 열린 공간에 있기 때문에 공개 수업에 대한 그런 부담이 큰 편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일반 선생님들은 굉장히 커요. 이 연구라는 게 그만큼 좀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교과의 공개 수업 모습을 보시면
전형적인 선생님들이 공개 수업 혹은 연구 수업, 이 수업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고요. 이런 형식이죠. 뒤에 이 선생님을 평가하러 누가 잔뜩 들어와요. 그래서 겁먹 저 사람들한테 뭐 까이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아이들도 당연히 누가 와서 보고 있으니까 긴장되고 선생님도 보통 때와 다른 퍼포먼스와 막 많이 꼬이고 막 이런 것도 보여요. 이 선생님은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일반적인 공개 수업 혹은 연구 수업이라고 부르는 장면이 이런 경우가 많죠. 이 체육교과도 장소만 다르다 뿐이지 일반적인 연구 수업, 공개 수업을 하면 이런 형식입니다. 이건 어떤 분이 체육과 공개 수업 관련돼서 이 유튜브에 있던 걸 제가 본 건데요. 초등학생인 것 같긴 한데 저기 보면 누가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거 똑같죠? 평가하고 이분은 자기 수업에 대해 뭐 이렇게 결과물을 잘 정리하셨던 것 같은데 주변의 풍경이나 이런 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체육과도 사실 부담은 없는데 누군가 와서 내 수업을 보고 보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끝나고 컨설팅이라는 이름을 빙자하여 막 폭풍 까임을 당하거든요. 준비 운동은 몇 분을 했네. 어떤 사람은 막 저녁 옛날 분들은 수식이 갖고 와서 45분의 수업 시간 중 실제 학습 시간이 몇 분인데 이러면 말이 안 된다고 해갖고 막 나노가 되도록 까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수업 연구 굉장히 지금 이런 걸 보면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지는데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건 현장 실천적 연구예요. 여기서부터 보시면 자, 이런 게 다 수업 연구라고 보시면 돼요. 학생들 피드백이요.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이거 진짜 정말 좋다. 선생님 이거 뭐 이렇게 하니까 잘 돼요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올 수 있고요. 그냥 수행평가나 수행평가 이런 걸 하면 학생들 성취도가 나오니까 내가 이렇게 가르친 바는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저렇게 가르친 바는 저렇게 나왔구나. 이런 거 분석을 할 수 있겠죠. 설문조사 아이들한테 학기 말이나 아니면 그때그때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서 수업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걸 받을 수 있겠고요. 혼자 스스로 교사가 수업 반성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동료 교사와 피드백을 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체육교과는 보통 큰 학교나 이런 경우에 가면 한 학년을 2명이 나눠서 만든 경우가 있거든요. 이러면 같이 수업하다가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게 되고 그 같은 학년 수업을 동시에 할 때도 있고 다른 학년을 해서라도 그 교사가 몇 학년 수업을 하는 걸 볼 수 있으면 커뮤니케이션이 돼요. 자, 이런 게 다 수업 연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기 보이면 직무연수라는 표현을 쓰는데 교원 대상, 배드민턴, 지도, 직무연수 이런 거 스포츠 레슨, 각 종목별 레슨 내가 레슨 받는 거예요. 그냥 탁구 레슨 받아오고 뭐 하고 뭐 수영 레슨을 받는다든지 배드민턴을 받는다든지 개인적인 레슨도 있겠지만 이렇게 체육교사들 대상으로 연수를 할 수도 있고 일반 교사 대상 연수에도 괜찮은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문헌 같은 거 책 사가지고 보고 연구할 수 있는데 사실 체육에서는 이 문헌 7기 쪽은 문헌보다는 영상이 더 많이 의미가 있어서 최근엔 이제 외국 영상 같은 것들 찾아보는 선생님들 많이 계십니다. 자 뭐 이렇게 이 사람들의 그림을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 손흥민 월드컵 때 장면이죠. 이렇게 경기를 관전하는 것 자체가 저희 체육교사에게는 그냥 연구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와이프한테 항상 저녁에 이렇게 탁 야구 보고 축구 보고 막 돌리고 있으면 막 뭐라 하는데 또 TV 본다고 수업을 연구하고 있다고 항상 주장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트렌드도 다르고 뭐도 다르고 축구도 계속 보면 옛날이랑 지금이랑 많이 다르거든요. 전술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트렌드. 야구도 보면 예전에는 뭐 번트를 많이 대는 야구를 했는데 최근 트렌드는 그렇지 않고 뭐 최근에 발사각도 얘기도 나오고 뭐 티볼 수업에 적용할 수 있죠. 높이 쳐야 된다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체육에는 스포츠 경기 관전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실제로 가서 이렇게 보는 것도 문화고요. 그 다음 이거는 웬 체육 선생님이 농구 골대를 엄청 수리하고 있는 장면인데 교구 개발 및 개선 직접 개발할 수도 있고요. 개선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현장 연구 수업 준비 그냥 수업 준비라고 생각하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뭘 가르칠지 일단 그 내용을 파악을 하고 그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 어떠한 학습 환경을 구성을 하고
그 다음 어떤 학습 활동을 하는지. 자, 보통 이런 절차예요. 머릿속으로 다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농구를 가르쳐야 되는데 뭘 가르칠지 쭉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 패스, 드리블, 뭐 레이업, 슛 이런 게 있다. 그러면 패스, 드리블, 레이업, 슛, 자유투, 골밑슛 이런 게 있으면 이런 걸 가르치기 위해 스테이션, 그러니까 뭐 이걸 가르치는 때는 요런 쪽 이렇게 해서 뭐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연습을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학습 활동은 어떤 식으로 학습 활동을 할 건지, 그리고 예를 들면 그래서 이런 스테이션을 합쳐서 스킬 챌린지로 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거는 제가 여학교 1학년, 여자 중학교 1학년 저희 학교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 작년부터 했던 평가인데 NBA 스킬 챌린지를 따라했어요. 근데 여학생들이 인원수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게임보다는 이런 연습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5가지 과제를 줬죠. 이거 만든 거예요, 그냥. 스킬 챌린지 보고 드리블을 해서 가서 점프슛하고 체스트 패스하고. 자, 이번에 스킬 챌린지란 제가 평가를 만들어서 아이들 이해하기 쉽게 영상으로 설명하기 위해 만든 영상이거든요. 자, 드리블하고 골밑 슛했고 체스트 패스했고 여기서는 그냥 점프슛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반 남학생들 기준으로 치면 자유투 같은 거. 여기는 많이 쓰는 바운드 패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날 때는 드리블해서 레이업 슛까지 딱 이렇게 해서 시간을 측정을 하고 뭔가 파울을 할 때, 뭐 바이올레이션을 할 때 이럴 때 시간 가산을 하고 골이 안 들어가도 가산을 하고. 이거는 저희 학교 이 당시 중학교 2학년 농구 스포츠 클럽 에이스였던 여학생이 찍어줬어요. 여기 시간 제가 딱 보여주고. 되게 잘하는 친구였는데 설렁설렁 하는데 잘하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몇 초가 되면 기준을 정해주고 한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이 평가만 딱 만들어 놓고 아까 그 처음에 구조를 내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이 평가를 만드는데 이런 생각을 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이 평가만 연습하면 그냥 농구 실력이 어느 정도 향상될 수 있게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다 수업 연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업을 개선하기 위한 모든 노력, 이게 수업 연구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너무 따라하기 어렵고 실천하기 어려우면 의미가 없어요. 그 준비하는데 너무 힘들게 되면 뭘 할 수가 없거든요, 실천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거는 제 대학 동기 아주 훌륭한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이 한 10년 전에,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공개 수업을 했던 장면이에요. 내용은 농구를 하는데 이 시스템, 여기 나오는 모든 시스템을 활용해서 자기 동작을 분석하면서 개선해 나가는 수업인데 일단 보세요. 수업은 굉장히 아름답고 좋습니다. 교사도 잘 가르치고. 자, 벽에다 대형 프로젝터로 쐈는데 이거는 동작 분석 프로그램이에요. 컴퓨터로. 그래서 보겠습니다. 방금 했던 장면 다양한 각도에서 바로 나오는 보여주는 동작이고요.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저기 카메라 있고 노트북 있고, 그래서 저 카메라를 노트북에 연결해서 저 당시는 뭐 지금처럼 이렇게 스마트폰 있던 시대가 아니니까요. 돌아와서 저기 보고 교사에게 같이 영상 보면서 피드백 받는 정말 좋은 수업입니다. 굉장히 좋은 수업이에요. 따라하고 싶어지는. 자, 근데 이게 널리 활용되지 못했어요. 준비하고 진행하는 일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냥 단순히 교사들이 흔히 얘기하는 대로 저 수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돈을 말씀드리면 저 당시 돈으로 한 노트북 한 200만 원 하고 캠코더 한 1, 200 하고 프로젝터 어마어마하죠. 이런 거 뭐 삼각대부터 해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돈이 있다고 치더라도 저걸 준비하기 위해서 다 연결을 해야 되고 저 당시 저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만 한 200만 원 정도 했는데 다트PC라는 프로그램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 프로그램을 그때 윈도우에 설치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다루는 것도 배워야 되거든요. 그런 노력이 필요했던 수업이에요. 정말 좋은데 야 끝내준다. 근데 나는 못하겠다. 이러고 다 그냥 보고 박수치고 가는 거예요.
이런 수업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똑같은 수업을 최근에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교사의 입장에서 실제로 수업 연구를 해서 개선되는 점이 뭐가 있어야 이걸 하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내가 힘든 대신에 애들이 엄청나게 잘해진다든지,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이 막 확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적은 돈을 들이고 뭘 할 수도 있는다든지, 실제로 뭐 내 입장에서 뭔가 좋아지는 일이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연구를 할 의욕이 생기고 동기가 생기게 되거든요. 자, 지금부터 제가 관심이 많았던, 그리고 지금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냥 연구 주제라고 하면 되게 큰데, 저는 이 모바일 환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이걸 수업에 사용하는 걸 말씀을 드리면, 자, 이 모바일, 여러분들이 저보다 영어를 더 잘하지만 제가 검색을 해보면 모바일의 뜻은 뭐 이동, 자동차라는 뜻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동성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는 과학 기술을 모바일 테크놀로지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바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체육 수업에 비해는 모바일 학습 환경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고 했던 내용들, 그리고 제가 막 짱구를 굴려서 이런 걸 썰 수 있었던, 어떻게 할 수 있었던 그 방법을 공유를 해드릴게요. 자, 현재 기술, 미래 개발될 기술, 이 모두를 다 한꺼번에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업 연구를 한다는 거지 뭐 꼭 자기 이런 연구를 해야 된다는 아니에요. 이건 제가 관심이 있어서 더 생각을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일단 이 쭉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 기본적인 마인드는 뭐냐면, 아이들이 잘하게는 하고 싶은데 제가 힘은 최소한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러면 제가 이 에너지를 그리고 막 쏟아내거나 말을 많이 하거나 이런 거 없이 어떤 뭐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하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제가 반복해서 하는 뭐 단순 노동 같은 걸 줄여서라도 저는 좀 효율적으로 하고 싶고, 대신에 아이들은 잘하게 하고 싶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이 모바일 테크놀로지에 관심이 있어서 생각을 해봤었어요. 자, 일단 모바일 환경이, 일단 이건 제가 나름 생각하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동의를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을 쭉 말씀드리는 겁니다. 스마트폰 보급이 되면서 우리가 청소년들의 중독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30% 정도가 스마트폰 중독 때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활 필수품이 되어버린 스마트폰. 편리함만큼이나 중독 현상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중독이 가장 심각했습니다. 스마트폰 중독 위험에 속한 만 10세에서 19세 청소년의 비율은 29.2%, 우리나라 청소년 10명 가운데 3명꼴입니다. 이들 청소년의 절반 정도는 스마트폰 사용으로 공부에 지장을 받거나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감을 느끼는 등 부작용을 경험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중독 위험군 비율이 높았습니다. 전체 조사 대상 가운데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은 14.2%로 전년보다 2.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특히 만 3세에서 9세 유아동의 경우 부모를 상대로 조사를 해봤더니 52%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은 81분이나 됐습니다. 정부는 스마트 미디어 통제학교 14곳을 지정해 운영하는 등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연구에 따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뉴스를 보면 요즘 애들 글로벌업소부터 해서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오겠지만, 이런 뉴스를 보고 세상을 비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게임 업자들은 게임을 잘 만들어서 돈 벌어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뭔가 해보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마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 세대를 다 이해를 못하지만
아마 한 고등학교 때쯤에 스마트폰이 본격 보급이 되고 그러셨을 거예요. 맞나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없다가 이제 아마 점점점 왔을 텐데. 그래서 현재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는 제 초등학교 1학년 딸부터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난리가 납니다. 이게 중학생 정도 되면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환경이 지원을 안 해서 없는 게 아니고 교육적 목적으로 이제 스마트폰을 안 주는 분들도 계시지만 거의 한 90% 이상 갖고 있다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체육 수업을 하는데 영상을 뭔가 중요한 영상을 보면서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저보다 훌륭한 시범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여주고 싶은데 운동장에 나가거나 체육관에서 뭔가 하면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보여주기도 귀찮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 프로젝터 이런 거 준비 언제 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갖고 이것만 잘 이용하면 영상 보여줄 수 있겠구나 라고 저는 새로 생각을 했었어요. 자, 일단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각종 미디어나 뭐 분석된 기사들 보면 언제 어디서나 이걸로 뭐든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중독되고 열광되어 있다고 분석을 하고 말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보다 더 초점을 맞추는 게 누구나 가지고 있고 누구나 사용할 줄 아는 옛날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200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예를 들어 중학교나 고등학생들 뭐 이렇게 조별 과제 이런 걸 딱 주면 컴퓨터를 잘 다루는 애가 한 명 있는 조와 그렇지 않은 조는 완전 퀄리티가 엄청 차이가 났어요. 어떤 애는 자기가 직접 영상을 막 자막까지 해서 막 음악 입히고 이런 거 딱 갖고 오는 애도 있고, 어떤 애는 그냥 막 사진 찍은 애도 있고, 어떤 애는 그 수준도 안 되니까 뭐 이렇게 그림 그려갖고 오는 친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천차만별이었는데 요즘 시대에는 동영상으로 뭐 하나 UCC 찍어와라고 하면 퀄리티 대부분 비슷하게 쭉쭉쭉 나옵니다. 제가 동네 놀이터에 아이들 때문에 이렇게 다니다가 여러 개 쇼킹한 장면을 여러 개 봤었는데 한 초등학교 한 3학년쯤 되는 애들 한 10명이 몰려다니면서 영화를 찍고 있더라고요. 근데 퀄리티가 장난 아니고 콘티 같은 것도 있고 막 얘기하더니 더 놀라운 건 지들끼리 하다가 야 이거 CG 넣어 막 이래요. 그래갖고 이게 뭔 개소리인가 했는데 뭐 딱 보면 뭐 이렇게 우리 스노우 같은 그런 걸로 해서 막 뭐 녹화를 하든지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뭘 다 만드는 거예요. 애들 머리가 막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누구나 가지고 있는 누구나 사용할 줄 아는 기술이기 때문에 교사가 배울 필요도 없죠. 내가 영상 편집을 할 줄 몰라서 애들한테 얘기하면 편집된 영상을 만들어서 제출할 수 있는 세상이 됐으니까요. 교사 입장에서도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긍정적인 측면으로 해석을 하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체육 수업과 그럼 이 모바일 환경,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맥락에서 동영상에 초점을 맞추면 영상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게 됐냐면요. 예를 들어 제가 2008년에 서울시교육청에서 발간한 힘스라는 자료가 있는데 거기 보면 학생 건강체력평가 이제 시범 도입 같은 거 하면서 건강체력 운동일지를 작성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자료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발간된 종이 책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막 하면 돼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오늘 활구표기 10개를 안 했지만 10개 적고 끝나는 책만 제출하면 된다는 식의 이제 만약에 운영이면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평가하기도 기록하기도 어렵고 검증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신체 활동의 기록 수단으로 영상을 활용하게 되면 유튜브에 운동 기록 일지라든지 운동 일지 쳐보면 거기 혼자 운동하는 사람도 더럽게 많고요. 제가 인터넷 어디서 보다 보니까 유튜버 중에 말왕인가 뭐 그런 사람도 있던데 그냥 자기 운동하는 거 보여주면서 엄청난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는 막 그런 사람도 있는 세상이에요. 여기 보면 재활운동, 자신의 재활운동을 기록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신체 활동의 기록 수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매일 100개씩 해. 매일 줄넘기 1000개씩 해. 했는데 예전에는 그냥 애들이 1000개를 써왔다면 아니면 엄마 사인해줘서 이렇게 사인해서 왔다면 1000개 하는 영상을 찍어서 내는 거예요. 운동 기록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다음 포트폴리오 평가. 이거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예를 들면 연세대 입학 실기에 핸드스프링 아직 있나요? 없나요? 옛날에 있었거든요. 저는 핸드스프링을 못해서 연세대 시험 안 보고 고려대 시험 봤던 기억이 납니다. 죄송해요. 예를 들어 핸드스프링
자, 이거는 어떤 할 줄 아는 사람한테는 쉽지만 그렇지 않은 저 같은 사람한테는 한 번 성공을 해요. 언젠가. 근데 그 다음에 성공이 안 돼요. 그러면 그 성공했던 순간이 너무 아까워요. 만약에 그 순간을 영상으로 담아놨다고 생각을 하면 평가에 그 성공한 퍼포먼스로 영상으로 인증을 할 수 있다면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예를 들어 너무 난이도가 높아서 성공률이 낮은데 그 중에 언제 연습 과정을 계속 기록을 하다가 연습 과정 중에 잘한 퍼포먼스가 있으면 그걸로 수행평가를 인증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효과적인 학습 자료죠. 그 자체로. 그다음 동영상 자료를 공유하기 굉장히 쉬워졌어요. 제가 이제 이런 이 모바일 환경 뭐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거예요. 분명히. 이 QR코드 사용법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QR코드 사용법에 따라서 이거 한번 찍어보시게만 한번 해보세요. 잘 모르는 분들은 그냥 네이버 앱을 열어서 검색창 오른쪽에 보면 카메라 그림이 있어요. 그 카메라 그림을 딱 떼고 요걸 한번 딱 대보세요. 네모칸 초점에. 자, 그러면 제가 바로 지난 시간에 강의했던 내용을 영상으로 담은 유튜브가 연결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소리도 들리네요. 예. 그러니까 제가 영상을 아이들한테 보여주기 쉽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밖에 나갔어요. 체육관 구석에 농구, 레이업 슛이나 뭐 배드민턴, 하이클리어 영상을 이렇게 해놓고 QR코드로 딱 찍어 놓는 거예요. 하이클리어 영상 보고 싶은 사람은 QR코드 찍어라. 그러면 QR코드 찍으면 걔네들이 자기 거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영상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쉬워졌다는 이야기죠. 어디서나 보여주기. 특히 체육 수업 같은 경우엔 QR코드 활용하면 영상 보여주기가 굉장히 쉬워졌어요. 동영상을 보면서 학습하기 쉬워졌다는 건 이런 거예요. 이건 제가 2015년인지 16년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스텝박스 수업을 할 때 아이들한테 영상을 참고하면서 수업을 하게 했었는데 이런 거죠. 옛날 같으면 영상을 보면서 하기 어려웠겠지만 각 모둠별로 스마트폰 하나씩 혹은 태블릿 하나씩 주면 거기서 이제 영상을 보면서 연습을 할 수 있어요. 자, 이 친구들은 지금 영상으로 뭘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자, 이 남학생들 보시면 지금 여기서 막 찾고 있는 거예요. 스텝박스 작품을 만들려고 하면 남학생들은 멘붕에 빠집니다. 근데 일단 제일 먼저 하는 건 표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표절하기 위해 막 이제 찾아보고 있는 단계에 지금 보십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동영상을 보면서 학습하기가 굉장히 쉬워졌어요. 그리고 제가 QR코드 좀 전에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이런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3년 전에 근무하던 학교에 그 배구를 하던 공간인데 여기 기둥에 뭘 하나 붙여놨어요. 붙여놓은 건 이런 겁니다. 각 동작별로 포스터 같이 해놓고 QR코드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쉬고 있을 때 이거 보고 따라하고, 이거 뭐 제가 만든 엄청난 그림 아니고 그냥 교과서에 있는 그림 뚝 잘라다 그냥 붙여놓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게 출력하면 저런데 이런 내용의 포스터를 제가 만들어서 붙여놨던 거예요. 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고요. 요거 딱 찍으면 언더핸드 패스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한 영상이 나오고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스파이크는 뭐 이런 식이고요. 이 중에 QR코드를 대부분 다 만들 줄 아시죠? 모르는 분 계시나요? 이거는 제가 선생님들은 아직 여러분들에 비해 좀 많이 뒤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연수할 때 설명하려고 만든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거 지금은 네이버 QR코드 많이 쓰실 텐데 구글 URL 줄이는 저 서비스를 쓰면 좀 하기가 쉬운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구글 같은 경우에 주소를 넣고 이제 주소를 줄인 다음에 이제 줄여진 주소가 있고요. 자동으로 QR 코드가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QR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서 이 그림을 다운로드 받아서 어딘가에 삽입하면 아까 제가 봤던 유튜브 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거죠. 또 반대로 아이들이 동영상을 찍기가 쉬워졌다는 건 이런 거예요. 이거는 제가 수행평가 과제로
그러니까 복식 연습을 위해서 복식 규칙을 지키면서 서로 랠리를 20개 이상 하는 걸 처음에 이제 탁구 시작할 단계죠. 이제 20개 이상 하는 걸 찍어서 내달라고 했고 아이들이 찍는 장면입니다. 복식하고 여기 군데군데 막 찍는 애들 있죠. 인증 영상을 찍기 위해서 막 찍는 거예요. 요즘 체육 수업 시간에 인증 영상 찍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사가 이런 거예요. 예전을 생각을 하면 탁구 수업을 만약에 이걸 하라고 하면 4명을 불러다가 내 앞에 이걸 하고 얘가 하고 있을 때 다른 애들은 기다렸다가 다시 내 앞에 와서 해야 되는데 동시다발적으로 다 하고 찍은 다음에 갖고 오면 그냥 다 해결이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찍기가 쉬워졌기 때문에 가능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6년 전인가 여학생들이 20개 하던 장면이에요. 자, 요거는 슬랙라인이라고 해보신 분 계신가요? 슬랙라인이라고 요 폭 5cm 정도 되는 줄타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동작 도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체조 예전에 초등학생들은 평균대를 많이 하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잘 안 하고 초중고 3년 내내 체조하면 앞구르기 뒤구르기만 생각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교에서 동작 도전 활동에 이 슬랙라인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 당시에 제가 슬랙라인 수업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이거를 성공을 한 번 하는 애들은 앞으로 또 할 확률이 높지만 가끔씩 한두 번만 성공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걔들이 인증 영상을 찍었던 내용이에요. 멋있는 폼은 아니지만 성공하는 장면이 영상에 있어서 이 친구는 성공한 걸로 인증을 받았었고 이 친구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제 이거는 네이버 밴드를 활용해서 했었는데 학급별로 이렇게 SNS 하나 만들어 놓고 밴드의 장점은 페이스북은 그룹에서 일어나는 일도 누군가 내 친구가 좋아요하면 그 그룹원이 아니어도 막 볼 수 있고 이런데 밴드는 폐쇄형이라 이 당시에는 그 안에서 학급 애들끼리 하는 거는 학급 애들끼리만 보니까 창피함 이런 게 좀 덜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영상을 올리면서 기록했던 그 당시에 보여드린 거예요. 자, 영상을 찍기가 굉장히 쉬워졌는데 이제 체육 시간을 생각을 하면 요즘 폰은 다 얼마 전에 나온 그 아이폰 발음이 뭐죠? 10S 맥스 맞나요? X가 아니고 뭔데? 하여간 이제 방수 방진 등급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폰들은 물에서도 막 찍고 하지만 이 고프로가 처음 나왔을 때 진짜 혁명이었어요. 체육 스포츠 영상 쪽에서는 물에 들어가서도 찍고 하늘에서도 찍고 그냥 들고 다니면서 자빠지기도 하고 여기 뭐 MTB 같은 거 하는 사람은 여기 그 헬멧에 놓기도 하고 가슴에 붙이고 운동하기도 하고 이 고프로 영상이 엄청 좋았어요. 근데 이 고프로가 한 가지 단점은 엄청 이 대단한 기계인데 엄청 비싸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짝프로라는 게 있더라고요. 고프로 비켜라. 짝프로 나가지만 다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대륙에서 만든 짝프로 이름도 참 기가 막히게 졌어요. 오늘 제가 짝퉁을 사라, 이미테이션을 사라를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제가 비교를 다 사용을 해봤지만 하지만 고프로 한 개 100만 원을 할 때 이게 5만 원짜리가 나왔을 때 그 혁명감은 제가 그 충격은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말대로 고장나면 새 거 사는 그런 식으로 해서 수업 영상 찍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 어안렌즈랑 와이드까지 되니까 이 좁은 운동장에서 축구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 엄청 찍기도 좋고요. 농구뿐만 아니고 VR 영상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 VR 영상이라는 거는 다 아시겠지만
이런 걸로 꼭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 VR 카메라, 360도 카메라로 찍기만 하면 이게 없어도 볼 수 있어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건데, 이건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 VR 영상, 그러니까 360도 영상이 체육과에서 갖는 의미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제가, 이거 배구 경기장이고요. 배구 경기를 하는 걸 찍은 장면이에요. 저는 딱 요 가운데, 네트 가운데 딱 서서 심판을 보면서 내 앞쪽에 360도 카메라를 부착을 해서 영상을 찍은 거예요. 자, 보시면 이거는 페이스북에서 영상을 보는 장면인데요. 자, 아시겠지만 페이스북에 360도 영상을 올린 다음에 이렇게 놓고 있다가 저는 그냥 하고 영상은 찍혀 있어요. 그럼 이 페이스북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들고 보는 사람은 이렇게 보다가 아 궁금해 저쪽 봐야지 하고 이렇게 하면 저기가 보여요. 이렇게 하면 저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려볼 때도 이쪽 팀을 보고 싶으면 이쪽 팀 보다가 아 요 순간에 딱 멈추고 요 순간에 쟤네 팀은 어떤 포지션을 섰나 보고 싶으면 이렇게 돌리면 그 순간에 이쪽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면 이 안에만 보이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내 고개를 이렇게 돌리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다 볼 수 있는 영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360도 카메라가 있으면 이 경기 영상을 물론 그 사진을 찍을 때는 뭐 크게 와닿지 않지만 영상을 만약에 기록을 해서 보존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막 이런 거 쓰고 막 이렇게 안 보고 스마트폰에서 그냥 이렇게만 봐도 이게 엄청난 영상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육 쪽에는 이런 360도 중계가 지금 뭐 되는 경우도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NFL 이렇게 중계 뭐 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중계 방송을 본다고 생각을 하면 그냥 페이스북 360도 스트리밍이나 유튜브 360도 영상 스트리밍 하면 거기 접속해서 보면 그냥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 내가 원하는 쪽에 확대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이미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는 굉장히 편한 게 그냥 이 영상을 여기서 찍어가지고 그냥 올리기만 하면 지가 알아서 그 영상을 인식해버려요. 그래서 그냥 거기 올려둔 상태로 막 이렇게 다 볼 수 있어요. 어떤 폰, 어떤 플랫폼에서도요. 이거를 이제 만약에 미래에 발전한다고 생각하면 카메라를 우수한 선수 뭐 여기 붙이든지 몸에 붙이든지 뭐 스티커 형태로 어디 붙이든지 이런 360도 카메라가 있으면 우수한 선수가 경기를 어떻게 하는지 볼 수 있어요. 1인칭 시점으로. 자, 그 내용에 대한 그 내용을 이 아이디어를 광고로 쓴 네이마르가 이 베이퍼인가 이름 기억 잘 안 나네요. 네이마르 주니어 하이퍼 베놈 이 축구와 나이키 광고인데요. 나이키가 옛날부터 광고 잘했죠. 유튜브에 있는 영상인데 이런 거예요. 유튜브에 이 영상 들어가면 이게 360도 영상 들어볼 수 있어요. 자, 네이마르의 시각으로 축구를 보는 장면입니다. 자, 네이마르의 이펙트라고 나왔는데 네이마르의 눈으로 들어가서 자, 지금부터는 네이마르 입장에서 축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이렇게 보다가 공을 따라서 볼 수도 있지만 네이마르가 이 짓을 할 때 내 주변 동료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렇게 돌려보면 옆에 동료까지 다 볼 수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우수 선수 입장 메시가 축구를 할 때 어떤 식으로 보는지 다른 타이밍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고 360도 카메라랑 그냥 스마트폰만 있으면 이런 걸 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는 영상을 이 스포츠나 체육교육에 활용하는데 엄청난 변화가 찾아오겠죠. 이게 화면이 떨리는 건 제가 이렇게 막 움직여서 그래요. 이런 영상을 활용하는데 이런 세상이 됐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엄청난 비용과 엄청난 교사의 자질을 요구하는 그 수업을 저는 몇 년 후에 이렇게 했어요. 앱이 있어요. 비디오 딜레이라는 앱인데 이거 지금은 지원이 끊겼는데 이 당시 이 앱을 이용하면 스마트폰 저렇게 삼각대를 세워놓고요. 앱을 딱 틀어요. 그 다음에 시간을 세팅합니다. 그럼 30초 하면 30초 이전의 장면이 계속 재생되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 앱에서 블랙박스처럼 짧게 끊어서
저장한 다음에 30초 이전 걸로 재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죠. 얘가 와서 아까 그 수업이랑 내용 방법은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 와서 딱 보면 30초 전에 저기가 자기 했던 영상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똑같거든요. 그 내용은. 근데 이게 가능하면 교사가 피드백 주기도 편하고 결정적으로 이걸 교사가 조종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그냥 딱 놓고 알아서 하고 신경 쓸 필요, 선도 필요 없고 스마트폰 삼각대만 있으면 되고 이런 식으로 동작 분석 수업이 굉장히 쉬워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모바일식 기기의 시대가 되면서 이게 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적 측면으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수업은 한 그 당시 한 몇백만 원, 800만 원, 1000만 원이 들던 수업인데 이 앱은 무료 앱도 있고 제가 유료 앱 한 3,000원, 4,000원 정도 하던 그 정도 비용으로도 이게 수업이 됐던 거예요. 세상이 달라졌다는 이야기예요. 이 앱은 한 단계 뛰어넘어서 이건 밤 비디오 딜레이라고 iOS, 그러니까 아이폰, 아이패드에만 있는 유료 앱인데 4분할이거든요. 똑같은 기능인데 여기는 5초, 여기는 10초, 여기는 15초, 여기는 20초 전 영상이 재생되도록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이 앱은. 그러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자 이런 식의 수업이 가능한 거예요. 재생 시간이 다르죠. 그러니까 내가 뭘 한번 하고 와서 이 앱으로 딱 보면 여기서는 한 번 보고 조금 있다 여기서 똑같은 거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여러 번 볼 수도 있고 다른 동작하는 걸 한꺼번에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앱도 이게 유료 앱인데 한 5,000원, 6,000원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굉장히 저비용으로 간단하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됐어요. 자 이렇게 간단히 비디오 딜레이를 이용한 동작 분석 수업도 가능하지만 진짜 말 그대로 우리 저 프로스포츠에 나올 것 같은 이런 분석, 뭐 각 팔의 각도부터 해서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분석이 다 할 수 있는 이런 앱도 무료 앱도 엄청 많고요, 유료 앱도 엄청 많습니다. 자 이거는 코치스타이라고 그 굉장히 많이 썼던 전문가들도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에요. 앱이죠, 앱, 모바일 앱. 다른 영상과 비교할 수도 있고요. 자, 이런 게 예전에는 국가대표 선수만 하던 건데 이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세상이 됐어요. 한 가지 더 넘어서 데이터, 운동 기록을 수집하는 수업도 할 수 있거든요. 이 수업은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스마트폰에 운동 기록 앱, 런타스틱 앱을 이용해서 자전거 수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 수업을 이제 기술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좀 운동으로 접근을 해서 하루에 얼만큼씩 자전거를 타라. 그래서 하루 과제를 주고 자전거에 이제 스마트폰 장착하게 해서 했죠. 자, 이게 뭐 자전거에 이거는 뭐 근데 자전거를 못 타는 친구가 현실에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 성인용 바퀴도 이렇게 달아주고 수업을 운동을 시키려고 했던 거니까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안전교육하고 이제 알려주고 이제 수업할 때 아이들이 이렇게 폰을 가지고 안전모 쓰고요. 자전거 타고 앱을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출발하면 이게 운동시키기에 이거보다 좋은 게 이거는 이제 달리기에 적용도 가능하고 저것도 가능하겠죠. 이제 뭐야 걷기도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쭉 타고 가서 탑니다. 신나게. 자, 이제 가서 타기 시작 누르고 타면 이제 기록이 측정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신나게 타요. 열심히 타고 돌아와서 기록을 인증을 하면 끝나는 식으로 진행이 가능해요. 자, 이런 피트니스 트래커 앱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이런 류의 앱이 많이 있는데 스마트워치 쓰는 분도 계시겠지만 스마트워치에서도 되지만 스마트워치는 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을 이용해서도 이런 게 다 가능하니까 사실 스마트폰이 센서는 더 좋은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 스마트폰을 애들 걸 써도 되고 뭐 남는 걸 써도 되는데 그냥 한 3, 4년 전 스마트폰을 한 10만 원 아래로 하는 걸로
그 당시 최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갤럭시 S9인데 뭐 S6라든지 이런 거는 싸게 살 수 있거든요, 공기계. 그런 거 사가지고 GPS 기능 같은 거는 등록이 안 돼 있어서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활용을 해도 돼요. 학교에서 쓰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타바타 운동 앱 같은 타바타 운동을 다 알고 계시나요? 20초 운동, 10초 반복하는 이게 굉장히 운동이 좋은데 효과가 앱 중에 이런 좋은 앱이 하나 있어요. 이 앱의 장점은 뭐냐면 이 앱의 장점은 운동 수십 개가 있어서 내가 막 갖다 붙일 수가 있어요. 8개를.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대로 운동을 해가지고 직접 따라하게 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운동을 자기가 직접 조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합을 해서 따라하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 보고 같이 할 수 있어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스쿼트는 다 싫어하더라고요. 사실 제일 좋은 운동이라서 좀 그런데. 그리고 이제 제가 선생님들한테 알려드리면 선생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스캔 앱을 활용한 종이 없는 체육 수업이라고 이거 스마트폰 잘 모르는 선생님들은 이거 무슨 혁명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진 많이 찍으시잖아요. 근데 스캔 앱으로 사진을 찍으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체육 시간에 막 갑자기 생각이 안 나면 규칙이 막 갑자기 선생님 골대 높이는 3m인가요? 3m 10인가요? 갑자기 막 생각이 안 나고. 그러니까 막 이런 거 다 이 안에 들어있으면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이들한테 이런 걸 알려주고 싶은데 일일이 외우는 것도 사실 비효율적이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카메라에 폰에 담고 싶으면 저는 이제 오피스 렌즈를 가장 추천하는데 저절로 인식하죠. 딱 찍으면 지가 알아서 이렇게 대충 찍어도 이렇게 딱 메모가 돼서 딱 나오죠.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서 담아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거 가능하고요. 그리고 경기 관리도 앱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배드민턴 앱이 몇 개 있는데 이제 수업하다 보면 현장에선 그런 게 이제 문제거든요. 조편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진표를 어떻게 붙여줘야 된다든지 그런 게 이제 고민이 되는데 그런 거를 해결해주는 앱이 있어요. 이 앱이 많은데 일본 사람이 만든 앱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앱을 사용을 하면 해서 아이들 이름을 등록을 해주면 대진표가 나오고요. 경기 진행 방식을 뭐 토너먼트로 할지 리그로 할지 뭐 여러 가지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 이름을 쭉쭉쭉 넣어주면 이제 복식 조편성까지 되고요. 랭킹이 나오고 이제 게임 기록을 결과를 입력을 하면 대진표별로 이런 식으로 기록 축적이 되고 순위까지 랭크에 들어가면 순위까지 볼 수 있고요. 자, 이런 것도 앱으로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활용을 하면 내가 컴퓨터를 모르고 뭐 사용 엑셀을 쓸 줄 모르는 사람도 이런 걸로 간단하게 쓸 수 있겠죠. 이거를 한숨 좀 넘어서 생각을 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입력을 하는데 예를 들면 학교 현장에서 학생 건강체력평가 기록을 하거든요. 평가를 해서 그거를 입력을 해야 되는 나이스 시스템에 나이스에서 기본 엑셀 파일을 보통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죠. 종이에 애들 명렬표에 뭐 하면 일일이 다 적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엑셀 파일 나이스를 열어서 하든지 아니면 엑셀 파일을 다운받아서 거기 일일이 다시 다 입력을 하고 다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나이스에서 이거는 이제 클라우드를 뭐 원드라이브를 써도 되고 드롭박스를 써도 되고 여러 가지 써도 되는데 저희 학교는 원드라이브를 쓰니까요. 그래서 엑셀 앱도 있고 엑셀이랑 원드라이브랑 연동이 돼서요. 그래서 이제 이런 데서 팝스에서 이제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받아서 저장을 한 다음에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이제 밖에 나갑니다. 밖에 나가서 아이들 열심히 측정을 해요. 그러면 내 스마트폰을 꺼내서 아이들 측정할 때 바로 이 클라우드에 있는 엑셀 파일을 열어서 딱 끝나면 얘 뭐 측정해놓고 뭐 쓰고 숫자만 쓰면 되니까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쭉 해놓으면 저기 저장이 되겠죠, 파일이. 그럼 나중에 내 컴퓨터로 들어가서 그 엑셀 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그냥 넣기만 하면 되는 이런 식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이게 이런 식으로 이 엑셀 파일을 스마트폰에서 열어서 여기서 바로바로 저장을 하면 기록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기록 다운로드 받은 걸 파일을 다시 해서 나이스에 들어가서 업로드를 하면 일이 쉬워지죠. 이거를 한 단계 더 뛰어넘으면 저는 엑셀을 이용해서 구글 스프레드시트 같은 걸 이용해서 아예 대진표를 짜서 학생들 대진표를 짜서 이렇게 기록을 하게 하는데 폰으로 설문지 기능도 있거든요. 설문지 기능에 누구, 이기면 누구, 그래가지고 직접 자기 이름 찍어서 누가 이겼고 승리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바로 클라우드에 반영되면 저는 엑셀로 이거 제가 오늘 공유해드린 이거 되게 쓸모있는 파일이거든요. 애들 명령표 딱 넣으면 그냥 대진표 쫙 나오고 거기 경기 결과 넣으면 실시간 순위 나오고 이 엑셀 파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런 걸 이제 클라우드에 바로 사용을 하면 아이들이 내가 한 게임 하고 와서 내 경기 결과 입력하고 바로 딱 보면 내 현재 경기력, 내 순위, 득실 거기에 따른 내 우리 반 안에서의 순위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자기가 실제 스포츠 경기 대회에 참여하는 선수처럼 느껴지거든요. 말 그대로 스포츠 교육 모형이 그냥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실제 영상으로 보면 이런 장면이죠. 입력하고 바로 확인하고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경기 끝나면 와서 입력하고 자기 기록 확인하고 현재 다른 애들 확인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자, 방금 말씀드린 이 파일인데 요거는 제가 공유를 해드릴게요. 이런 거 나중에 쓸모가 있어요. 이런 거 제가 이것도 예전에 어떤 선배님이 비슷한 걸 만들어 주셨는데 약간 좀 머리를 팍 돌리다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누군가 수학 선생님이 설명해 놓은 게 있길래 막 따라서 노가다로 만든 엑셀 파일이거든요. 이런 걸로 하면 편하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식으로 수업을 많이 해요. 탁구, 배드민턴 이런 거 딱 좋거든요. 그리고 경기력 평가하기가 사실 스포츠 종목 수업에서는 경기력을 평가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경기 수를 많이 하고 그 많이 한 거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주는 게 사실 제일 맞거든요. 최근에 가정중심 평가 트렌드에도 맞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 기록해서 쭉쭉쭉 넣으면 승패 나오고 승률 나오고 저 같은 경우에 여기 뭐 평가 승률에 따른 평가 등급 미리 입력을 해놓으면 국가별로 이렇게 되고요. 이런 걸 사용을 하면 수업이 굉장히 좀 풍부해지겠죠. 간단한 것만 몇 개 보여드릴게요. 점수판, 챔피언 점수판 이런 거만 3만 원, 4만 원씩 하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만약에 그냥 지금 여기 태블릿을 쓰는데 애들용 스마트폰 요만한 것만 있어도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앱 같은 거 쓰면 점수판 앱은 이런 거예요. 올리면 올라가고 점수판이 있느냐 없느냐는 탁구 수업과 배드민턴 수업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퀄리티 차이가 나요. 애들 실제 경기 몰입도도 그렇고 특히 남학생들은 안 싸웁니다. 이게 있어야지. 야! 10대 9였어! 부터 해가지고 이거 막 끝도 없죠. 이런 거. 같은 맥락으로 작전판 앱도 있어요. 이제 이거는 작전판 앱도 좋은 게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굉장히 오래전 앱이라 좀 조악한데요. 요새 좋은 앱도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아이패드 전용 앱, 미국에서 나온 앱들 좋은 거 진짜 많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종목별로 다 쓸 수 있는 것도 많고요. 제가 기억이 나는데 2012년인가 제가 애들 데리고 축구 스포츠클럽 대회 나갔다가 경기 중에 뜬금없이 아이패드를 딱 꺼내서 누구 여기 해서 그냥 포메이션 352 딱 설명하는데 애들이 와 이래갖고 막 축구에 임마 막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뭘 이렇게 들고 다니지 않아도 내 그냥 기기에서 다 활용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좋아요. 타이머도 있어요. 혹시 스포츠 스태킹 해보신 분 계세요? 이게 스포츠 스태킹 수업을 하면 타이머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딱 대고 있다가 컵을 막 닦고 다시 딱 찍으면 끝이에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찍을 때 이게 문제예요. 이게 타이머가 한 3, 4만 원짜리도 있고 막 10만 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딱 놓고 있다가 마지막에 기뻐서 이걸 찍을 때 빵 치면 그 다음 사람은 그 타이머를 사용하지 못하고 타이머가 사망하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스마트폰에 똑같은 형태의 앱이 있거든요.
자기 폰으로 이 앱을 쓰라고 하면 절대로 이렇게 안 때리죠. 이렇게 탁 찍습니다. 그런 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 한번 사용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실제 큐브 앱이나 큐브 하는 거나 이렇게 손을 대서 초록불이 되면 손을 딱 띄면 시간이 막 가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손을 딱 대면 시간이 멈추는 타이머거든요. 이게 스포츠 스태킹이라든지 큐브라든지 아니면 뭐 어디 갔다 와서 찍는 왕복 달리기에서 찍는다든지 방법은 여러 개가 있어요. 자, 이런 타이머 앱도 있고요. 이거는 타바타 운동 타이머고요. 이런 식으로 뭐 시간 알려주고 4, 3, 2, 1 휴식 시작하고 휴식 자, 이런 타이머도 다 앱으로 있고요. 자, 이거는 제가 보고 깜짝 놀랐던 건데 이 당시에 깜짝 놀랐어요. 나 카운터라 그래서 뭔가 했는데 팔굽혀펴기라는데 여기 코를 대래요. 그러면 그냥 숫자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거 똑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앱인데 이런 거 있으면 팔굽혀펴기 하게 돼요, 애들이. 터치하면 되는, 그러니까 터치하면 되는 카운터인데 이런 식으로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속도 측정기, 거리 측, 이번에 아이폰 쓰시는 분 iOS 12 업데이트되고 측정 앱 새로 나왔는데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길이 측정해 주는 거예요. 이제 뭐 속도 측정하는 거, 속도계, 거리 측정계. 이게 거리 측정은 골프 앱에 되게 많은데 이게 어떤 뭐 되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 편한 게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대충 사람 키 계산해서 나오고 얼추 맞은 게 정확하지 않고 얼추 맞는 게 필요할 때 예를 들면 이렇게 쭉 보고 선생님이 한 50m쯤 돼서 거기다가 찍어 한 다음에 뭐 선을 그린다든지 뭐 정확한 거리가 필요 없고 비슷한 거리만 필요하고 이럴 때는 이런 걸로 사용할 수 있고요. 이제 클리커 앱 이거는 이제 뭐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거 하는 앱이고요. 마이크 앱이나 블루투스 스피커 있으면 뭐 많이 다를 수 있겠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굉장히 뭐 있어 보인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뭐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까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뭐 저렇게 당연한 걸 교사들은 연구라고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제가 꼭 전달해드리고 싶은 내용이에요. 오늘 수업의 핵심. 수업을 개선하기 위한 모든 노력이 바로 수업 연구예요. 그러니까 뭔가 바닥에 먼지가 하나 있어서 애들이 미끄러질 것 같다. 그래서 그 먼지를 치우는 청소도 수업 연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수업을 개선하기 위한 모든 노력, 생각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어요. 생각을 아예 안 하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이걸 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플라잉 디스크로 하는 10년 전쯤에 플라잉 디스크가 한창 학교 현장에 도입될 때 제가 미디어를 통해 이걸 접하고 야 저거 진짜 괜찮다 꼭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 수업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플라잉 디스크 이제 정확하게 던지는데 연습하기도 좋고 게임도 되고 동시에 여러 명이 홀을 여러 개 만들어 놓으면 돌아다니면서 해도 게임이 되고 골프랑 룰이 같기 때문에 실제 골프 경기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여기 지금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제일 싼 이제 우산처럼 생긴 게 1개당 28만 6천 원. 그 아까 영상에서 봤던 것 같은 괜찮은 건 뭐 이렇게 77만 원. 뭐 더 좋은 건 경기용은 뭐 198만 원 한 개당 막 이렇게 가격이 나온 거예요. 아, 큰일 났다. 그래서 제가 막 찾아보니까 저 같은 선생님이 전국에 많이 있었겠죠. 어떤 선생님은 저기 우리 이렇게 뭐라 그러죠? 고추 말리고 이런 데 쓰는 커다란 이런 퍼런 다라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막 이렇게 타이어 밑에 놓고 막 이렇게 꽂아가지고 막 개발하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개가 여러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만들면 되겠다 싶어서 도전해봤어요. 저도 제가 이 당시에 왜 이런 짓을 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뭐냐면 왕자 행거 인터넷 치면 나오는 거 일단 2만 원짜리 행거를 샀어요. 그리고 다이소 가면 한 개당 1,000원짜리 있는 네트망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여기 뭐야 사람들 통제할 때 쓰는 플라스틱 쇠사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로 만들었어요. 영상으로 제가 이 당시에 했었는데 이렇게 해갖고 따라할 사람은 따라해라라고 제가 만들었던 영상인데 그냥 헐렁하니까 뚫어서 나사로 고정을 하고 그냥 행거를 이 행거의 장점은 가볍고 잘 서요. 그래서 저는 이걸 사서 썼었고 어디쯤에 잡고 나사구멍을 만들고 참 별짓 다 하죠. 근데 저를 뛰어넘는 체육 선생님이 대한민국에 엄청 많아요. 사례 소개 다 드리면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체육 선생님들 중에 스스로 용접 및 이런 게 가능한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진짜로요. 그래서 스스로 축구 골대 수리하고 철봉 만들고 막 이런 분도 엄청 계세요. 그리고 그분들에 비하면 세 발의 피죠. 그냥 조립 수준이었으니까 아마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생각하다 보면 막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상하면 저렇게 해도 해보고 일단 한 개를 만들었는데 괜찮다 싶어서 이걸 5개 만들어서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동력 및 디자인 설계 비용 없이 이렇게 해서 이건 위에 거 만든 거예요. 저 아까 거 밑에 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쑥 집어넣어서 고정을 하고 위에도 고정을 하고 해서 이렇게 그냥 다 이게 엄청 뭐 야구공을 던지는 엄청난 충격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전하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저 끝에 쇠사슬 매달고 뭔가 비슷하죠? 제가 이렇게 수업을 했더니 이 공개 수업을 했더니 플라잉 디스크 협회 이사하는 분이 선생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막 오씨 너 이렇게 하냐고 깜짝 놀라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때다 싶어서 협회장님께 말씀하셔서 진짜를 보내주세요. 진짜를 지원해주세요 했더니 야 그래도 얘가 우리가 하는 걸 하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해서 거기 나왔던 50만 원짜리인가 2개를 제가 공짜로 지원을 받아서 그 이후로는 그거 사용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런 게 수업 연구예요. 그냥 뭐 거창하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어떻게 보면 미친 짓이에요. 미친 짓이기도 하고 그 애들도 맨날 그래요. 선생님 또 뭘 만들어요? 가만 있어 봐. 막 만드는 거야 이러는데 이게 그러니까 아이들 안전에 직접적인 문제가 없고 아이들 안전에 뭐 이러면 막 만들어 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최근에 한 짓은 이제 실내 야구 수업을 위해 뭐 관역판부터 해서 받침대부터 해서 막 별의별 짓을 다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할 수 있어요. 수업을 할 수 있어요. 교구를 만들어내는 체육 선생님도 계시고 스포츠 지도자도 있는데 이제 미래 체육 수업에는 이런 교구들이 막 다양하게 활용이 되겠죠. 이제 궁극적으로는 로봇 플러스 AI면 끝입니다. 그냥 로봇에 AI까지 완벽하게 되면 얘 수준에 맞춰서 뭘 연습을 해주는 파트너가 생기기 때문에 엄청난 향상이 올 거예요. 근데 아직 그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상상을 뛰어넘는 교구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세상에 천재는 많고요. 돈이면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단순해 보여도 효과적인 교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요. 이거 테니스 연습기인데 천재. 나 이거 만든 사람 진짜 노벨상 줘야 된다고. 대단한 기계가 아니고요. 그냥 툭 치면 따라 올라갔다 공이요. 구멍 속으로 툭 나와서 툭 떨어져요. 발리 기능, 발리 연습도 할 수 있고 그냥 스트로크 연습도 할 수 있고요. 서브앤 발리 막 이런 식으로 다 가능하고 좁은 공간에서 테니스 연습을 여러 명이 할 수 있고 이거 무슨 과학 기술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만든 분 천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막 찾다 보니까 그냥 미국 사람 같은데 그냥 자기 애 빗들여서 가르치는 이런 식으로 스윙하고 어떤 식으로 보내야 된다는 걸 저렇게 만들어서 막 가르치더라고요. 막 머리 굴리면 안 되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똑똑한 사람도 많고요. 대단하죠. 지도하는 방법 이런 것만 봐도 갑자기 막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은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조금만 고민해도 엄청난 혁신적인 교구들이 개발될 수 있어요. 이런 거요.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지 않아요? 평가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건 축구볼 바운더 같은 건데 그냥 뭐 다 쓸 수 있어요. 골키퍼 훈련에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요즘에는 아예 프로 선수들도. 별걸 다 쓸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놓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갑자기 튕겨나오는 거 연습시킬 수 있고 헤딩 슛, 뭐 발리 슛 이런 거 막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아 이거 진짜 이거 처음 보고 박수 쳤거든요. 이거 진짜 예술이에요. 이게 뭔가 생각해 보세요. 스파이크 연습시키기 정말 어렵거든요. 스파이크 머신이에요. 이거 팔아요. 2,000달러인가? 뭐 얼마 해요? 이게 진짜 끝내주지 않아요, 이거? 높이 조절하고 할 수 있고, 이렇게 끝내주더라고. 이런 류의 기계가 미국에 개발된 게 많더라고요. 놀라운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미국 농구 드릴 뭐 연습하는 것 중에 있는데 아예 리바운드 그런 거 하기 위해 튕겨 나가는 것까지 이렇게 깔때기처럼 해놓고 들어오면 여기 와서 요 아래가 이제 공 뿌려주는 패스 머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공이 툭 튀어나오면 받아서 하고 놀랍죠? 이거는 그냥 토스 머신. 블로킹 머신도 있어요. 토스 머신은 발사 각을 조절을 하면 A킥, C킥, B킥 다 되고요. 오픈 공격 연습도 되고 아예 위에서 아래로 내리 꽂으면 리시브 연습도 할 수 있고요. 이것도 팔아요. 돈이 많이 들어서 문제지. 진짜 이런 거 있으면 진짜 배구 수업 진짜 재밌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블로킹 연습도 할 수 있고. 이거는 전형적인 탁구 머신이죠. 다양하게 나오는 탁구 머신. 교사가 쳐주는 것보다 애들 더 흥분해서 합니다. 이거 탁구 머신은 한 20만원짜리, 10만원짜리부터 한 3, 40만원짜리도 많고요. 많아요. 탁구 머신은 실제 학교에서 많이 써요. 현재도. 그리고 미래에는 진짜 끝내줍니다. 이거는. 자, 이거는 독일에서 개발한 건데 분데스리가 선수들이 진짜로 연습하는 장면이에요. 자, 공이 어디서 튀어나오면 그거 받아서 어디가 빗짝 들어오면 거기다 넣는 연습이에요. 게임처럼 할 수 있겠죠.
조절로 다 연습이 되고. With a total of 64 targets to aim at in a 360-degree environment, Borussia Dortmund are the first professional club to use the football laws, with players enjoying the novel additions to training. 도르트문트 선수들이 뭐 이 기계를 시험을 해보고 실제로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자, 이거는 비트 게임과 드리블을 섞은 딱 비트에 맞춰 드리블 연습하는 정말 훌륭한 게임을 누군가 만들어냈던 것 같더라고요. 저 비트에 맞춰 드리블을 탁탁 찍는 조절 연습이 되겠죠. 이 선수 동작 보세요. 자,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로봇이 시작을 하면 게임이 끝납니다. 이제 이거는 컨셉 CF인데 독일의 그 유명한 티모볼이라는 탁구 선수와 이 로봇 광고였던 것 같은데요. 로봇 만드는 회사 대결을 한다고 이제 뭐 그걸 CF처럼 했던 건데, 그냥 치는 게 아니고 모든 반응을 다 합니다. 사실 탁구는 뭐 로봇이 등장하면 좋겠지만 중국의 산속에 있는 시골 할머니가 대한민국에 와서 세계 국내 랭킹 10위를 한다는 전설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훈련법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하겠지만 이제 교구에 대한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수업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거는 말씀 안 드릴게요. 이거는 선생님들한테 제가 많이 보여드린 건데, 이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건 저희 학교에 같이 근무하는 후배 여선생님이 있는데, 애들 데리고 이벤트를 하고 싶다 그래서 앱으로 이벤트를 했던 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수업이 아니더라도 소소한 이런 거 이벤트 같은 거 해서 막 선물 주고 이러면 애들이 막 참여하거든요. 이 워크온이라는 앱을 이용해서 이제 이거는 GPS 기반은 아니에요. 애들 데이터 때문에 데이터 걱정도 있고 그래서 GPS는 물론 데이터를 안 쓰지만 이거는 만복의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이런 식으로 해서 했더니 대부분 애들이 열심히 잘 했는데 부작용이 하나 있긴 있었어요. 애들이 수업 시간 내내 막 이거 들고 막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 이러고 선생님 팔이 두꺼워져요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데, 이런 식의 이제 다양한 그 사용을 할 수가 있었죠. 예를 들면 이런 앱을 이용해서 이제 가입을 해서 자기 기록을 한꺼번에 공유를 하는 거예요. 같은 그룹이나 우리 학교 친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 이런 앱들이 많이 있어요. 뭐 나이키 앱도 있고 여러 개 많은데, 워크온 앱이 뭐 마일리지 투잡 뭐 좋은 일에도 뭐 된다고 막 해서 학교에서 했었는데,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업 외 이벤트 같은 것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여러 가지 한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 수업을 개선하기 위한 모든 노력, 큰 고민뿐만 아니고 작은 고민 그리고 작은 실천까지 연구하는, 거창하게 말해서 연구, 그냥 짱구 좀 굴리는 거죠. 이제 수업에 관련돼서 이런 것 하나하나가 수업을 되게 바꿔가거든요. 근데 이게 한번 뭘 해놓으면 이건 그냥 본인의 노하우 및 축적이 돼요.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경험과 그 고민이 1년 1년 쌓이면 그게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후배들이 얘기하는 내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생각을 많이 하는 선생님들이 나중에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해야 말 그대로 지금 이 교과목의 이름인 교재연구 및 지도법, 이걸 다 이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실천하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학문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교직에 나가시면, 물론 교직이 아니고 다른 데서도 항상 연구는 하시겠죠. 뭐 목표를 위해서. 교직에 나가시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집에 가서도 생각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수업 전후 그리고 수업 중에 아이들 반응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나하나 본 거를 생각만 해두셔도 나중에 번뜩 생각이 나거든요. 그 다음에 수업을 준비할 때. 그래서 이제 항상 연구하는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